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E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에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E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KTX 사업본부장은 KE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만 2천 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TFX는 곧 퇴역할 F4와 F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1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E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핵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28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500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는 이를 위해 KE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E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E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핵 능력이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가 먼저 나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T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E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 청정광선 K의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다면서 KE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T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T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로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TF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협의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기술 장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의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C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에이스인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에이스인 레이더의 나머지 3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에이스인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0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느니 참 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에이스인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돼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T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희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C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레이스인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빛시스템 경인연구소에서 공개한 에이스인 레이더를 구성하는 10여 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목의 3분의 1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 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 원 이상이다. 2016년까지 3,006만 1,508억 원을 투입하는 에이스인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 시험에 들어간다. 201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TX 동체 개발과 체계 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T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T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1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사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T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TX의 스텔스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재개된다. 카이는 2011년 4월 첫 기저귀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16년 1차로 전투기 2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